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의 여성 임원 캐서린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극적인 인식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술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었다는 것이 제 자랑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유명 기업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아니, 적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2달 전 회사의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지사 설립을 계획했고 저는 그중 한국 담당자로 지목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니.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북한과 전쟁 중인 가난한 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아이돌 그룹이 있는 나라 정도였으니까요. 캐서린,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다음 임원 승진은 당신 것이 될 거야. 회사 CEO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더 강해졌어요. 인터넷에는 한국의 극심한 경쟁 사회, 장시간 노동, 여성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효율적인 입국 절차까지. 미국의 JFK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래도 저는 공항만 이렇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3달 정도요. 그렇군요. 한국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택시 기사님의 친절함에 제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 건물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여러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맞이한 한국인 프로젝트 담당자 김준호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캐서린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호 씨는 저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시장 분석, 경쟁사 정보,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 이런 수준의 준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이틀은 회의와 자료 검토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성과 분석력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과로 사회라고 생각했죠. 셋째 날, 김준호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캐서린님, 내일은 주말인데 서울 시내를 구경하시겠어요? 회사 일만 보시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친절한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준호 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적인 강남의 빌딩숲까지.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깨끗하네요. 제 말에 김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공원에 나가기 무서우시죠? 여기서는 밤늦게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정말이지 한강공원에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뉴욕의 공원은 해가 지면 범죄의 온상이 되곤 했으니까요. 다음 날 김준호 씨는 저를 자신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석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아파트는 미국의 고급 콘도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반 가정에도 있다니 놀라워요.
제 말에 김준호 씨의 아내 민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이 빠른 편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편인데도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저녁 식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고, 김준호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가족 모임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결속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외국인인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강남의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심지어 호텔 키카드까지 모두 들어있었죠.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동양인 특유의 작은 얼굴, 분명 한국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이 근처 어딘가에서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그녀의 이름은 수지였습니다. 영어교사로 일하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수지는 제가 지나온 길을 함께 되돌아가며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1시간 넘게 찾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자 수지는 경찰서에 가봐요. 누군가 주워서 맡겼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지갑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시민이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갑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심지어 영수증까지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경찰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작년에만 우리 경찰서에 5천 건이 넘는 분실물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날 밤 수지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골목에 있는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에게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힘든 점도 많아요. 경쟁은 치열하고 일은 많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수지와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준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준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 별일은 아니에요. 그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그날 점심시간 김준호 씨는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보통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에서도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해요. 제 말에 김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대부분의 병원은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MRI나 CT 같은 고급 검사도 당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이죠.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몇 년 전 제 어머니가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2만 달러 넘는 의료비를 지불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어머니는 저축해둔 돈을 모두 써야 했죠. 일주일 후 프로젝트 중간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상급 임원들 앞에서 한국팀이 준비한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시장 전략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 팀보다 철저했죠. 회의가 끝난 후 CEO는 저에게 따로 연락해왔습니다. 캐서린, 한국팀의 성과가 놀랍군.
다른 지역 팀들도 한국의 방식을 배웠으면 하는데, 그날 저녁 한국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 헌신, 그리고 팀워크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한국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점심은 회사 근처 작은 김밥 천국에서 해결했죠.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바닥에 쓰러졌고 팀원들이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가족에게 연락하고 보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서류에 서명해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2시간 만에 수술실로 들어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병실은 호텔 객실처럼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친절하게 제 상태를 확인했고 질문에 자세히 답해 주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술, 입원, 약값 모두 합쳐 $500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몇만 달러는 청구되었을 텐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외국인이시라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적은 편이에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표정과 몸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직접 만드신 듯한 김밥을 꺼내 제게 건네셨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배려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아픈 외국인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한국의 노부부는 저를 자신의 딸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한국 팀원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저를 방문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고 책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방 청소까지 해주었죠. 이런 관심과 배려가 제 회복을 더 빠르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병가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단순히 과로 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고 팀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죠.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준호 씨와 함께 퇴근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요. 김준호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래요. 한국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는 확실히 동양인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서양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봐, 당신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이 동네가 엉망이 됐다고. 그 말에 동양인 남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야. 무식하게 모든 아시안을 똑같이 보지 마. 김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모든 동양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싸울 일은 아닌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 중국, 일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모든 동아시아 문화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한 태도였는지도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발표 직전 팀원들이 모여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캐서린님,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고 본사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그 뒤로 프로젝트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방식을 점점 더 많이 채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일정보다 2주 앞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김준호 씨의 가족과 수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양한 시각, 창의적인 접근법. 이건 서로 배우는 과정이었죠.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실 거죠? 약속해요. 물론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 오고 싶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지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의 업무 방식을 회사 전체에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CEO는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결국 저는 한국지사의 창립 책임자로 다시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뉴욕 못지않게 아름답고 역동적이에요. 1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던가요? 지난주에는 김준호 씨와 함께 미국에서 온 신입 직원들에게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처음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구심과 선입견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세요. 이곳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제 발표를 듣던 한 미국인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경쟁은 심하지만 그만큼 발전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도 높아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이요.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한강은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죠. 이제 이곳은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수지와는 여전히 가끔 만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미국 문화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우는 만큼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난달에는 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저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캐서린,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은 거니?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번 와서 직접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은 일주일 만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미국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을 검사를 당일에 받고 비용도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캐서린, 이제 나도 왜 내가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알겠다. 어머니는 귀국 전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구나. 가끔은 길을 걷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무지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뒤처져 있을 거야. 그럴 때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씁쓸한 미소를 짓게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역할이 인정받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로 승진했고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뉴욕 본사에 가면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캐서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특별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나라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건물이 높고 기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된 한국인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